착한 사람이 조용히 떠나면 절대 돌아오지 않는 이유. 오늘은 우리 삶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법한, 그러나 쉽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인간관계의 깊은 면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항상 밝게 웃으며 주변 사람들을 챙기던 누군가가 어느 날 문득 사라졌던 순간, 특별한 다툼이나 갈등 없이 그저 조용히 연락이 끊기고 만남이 줄어들다가 어느새 여러분의 일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경험 말입니다. 혹은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의 곁에서 그렇게 조용히 떠난 적은 없으신지요? 이런 상황을 떠올리면 묘한 감정이 드는 것은 그 떠남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때로는 한참이 지나서야 그 빈자리를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요. 겉으로 보기에 차갑고 냉정해 보이는 사람보다 오히려 따뜻하고 배려심 많던 사람들이 한 번 떠나면 절대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단호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들의 조용한 떠남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깊은 상처와 오랜 고민의 시간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착한 사람이 조용히 떠나면 절대 돌아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떠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곁에 소중한 인연을 더 깊이 이해하고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작은 신호들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뜻한 사람과 차가운 사람의 이별 방식 차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차갑고 냉정해 보이는 사람이 인간관계를 더 쉽게 정리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본다면 그럴듯해 보이는 가정이지요. 그러나 인간관계의 풍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외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겉으로 차가워 보이는 사람은 오히려 감정 표현이 직설적이고 명확합니다. 불만이 있으면 즉시 표현하고 갈등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해소하려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때로는 격한 감정이 표출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감정의 배출구 역할을 합니다. 감정이 쌓이지 않고 그때그때 해소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경우는 오히려 적습니다. 반면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상대방의 기분과 상황을 먼저 고려합니다. 자신의 불편함이나 서운함을 표현할 때도 상대가 상처받지 않도록 말을 가리고 때로는 아예 표현하지 않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괜찮아요 라는 말 뒤에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감정이 숨겨져 있는지 우리는 종종 간과합니다. 차가운 사람은 이별 후에도 다시 마음을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결정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누그러져 관계를 회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 한 번 마음을 닫으면 그것은 오랜 시간 고민하고 갈등한 끝에 내린 결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숙고 끝에 내린 인생의 방향 전환인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봅시다. 항상 웃으며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던 누군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난 중대한 결정의 표현일 가능성이 큽니다. 착한 사람의 단호한 결정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이해하고 배려하고 관계를 지키려 노력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마침내 관계의 단절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어떤 노력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착한 사람의
이별이 더욱 냉정하고 단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착한 사람이 조용히 떠나면 절대 돌아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떠나면 무서운 이유. 첫 번째, 오래전부터 예고된 신호. 착한 사람의 떠남이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것이 갑작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와 다릅니다. 그들의 떠남은 결코 하루아침에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마음이 멀어지는 과정이 있었고,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따뜻한 사람은 본래 참을성이 많습니다. 작은 실망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상대방의 말실수나 무례한 행동도 너그럽게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참음과 이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서운함이 쌓여갈 때 그들의 내면에서는 이미 조금씩 마음의 문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웃고 있지만 내면에서는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 이별의 과정에서 그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관계를 이어가려는 노력이 줄어들고 대화의 깊이가 달라지며 만남의 빈도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때로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불편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표현 방식이 너무 부드럽고 완곡해서 상대방은 그것이 심각한 문제 제기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찮아요 라는 말 뒤에 숨겨진 진짜 마음을 읽을 수 있나요? 이런 미묘한 신호들은 우리의 일상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 있어 쉽게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착한 사람들의 침묵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수많은 내적 대화와 갈등을 거친 후의 결론입니다. 그들은 혼자만의 시간에 수십 번, 수백 번 그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갈등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여러 차례 이별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가기를 반복하는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은 종종 갑자기 왜 그러니? 라고 물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갑자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랫동안 변화의 조짐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마치 매일 보는 가족의 얼굴에서 생기는 작은 주름을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많이 변했네요 라고 할 때 비로소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침묵이 깊어질수록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일수록 그 침묵 속에는 더 많은 말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용한 사람의 마지막 침묵은 단순한 무언이 아니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다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착한 사람이 조용히 떠나는 순간은 결코 충동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그 떠남은 더욱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최선을 다했기에 미련이 없다. 착한 사람들이 조용히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이미 관계를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갈등이 생겨도 먼저 손을 내밀고 오해가 생겨도 먼저 해명하며 상처를 받아도 다시 한번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그들은 한 사람과의 인연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해보고 그래도 관계가 나아지지 않을 때 비로소 떠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 정도 일로 그렇게까지 싶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지 못하고 폭발했을 상황에서도 이들은 차분히 이해하고 넘어가려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의 길이와 깊이는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깊고 복잡합니다.
수개월 때로는 수년에 걸쳐 그들은 관계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이 계속해서 좌절될 때 발생합니다. 한 번, 두 번 실망하고 상처받아도 다시 일어나 시도했지만 같은 패턴이 반복될 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서서히 지침이 찾아옵니다. 마치 가득 차 있던 물통에서 물이 조금씩 새어나가듯 관계를 향한 열정과 애정이 점차 소진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적 소진은 단순한 피로감이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는 자기 보호의 본능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정서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입니다. 어떤 관계가 계속해서 마음의 상처를 주고 에너지를 소진시킨다면 그 관계에서 물러나는 것은 자기 돌봄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알아차리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결단을 내립니다. 순한 양의 등에도 화살이 꽂히면 아픕니다. 아무리 참을성이 좋고 이해심이 깊은 사람일지라도 반복되는 상처에는 아무도 면역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 아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소리내어 분노하는 대신 조용히 자신의 상처를 돌보며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이 안 좋거나 감정적으로 화가 난 상태와는 다릅니다. 기분이나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지만 정이 다 떨어진 상태는 더 깊은 차원의 변화입니다. 그것은 그 관계에 더 이상 투자할 감정적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착한 사람이 마침내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이미 깨끗합니다.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가 없고 모든 가능성을 시도해봤기에 미련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을 알기에 떠남 앞에서 평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끝까지 지킨 예의와 품격. 착한 사람들이 조용히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끝까지 예의와 품격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 본연의 성품이 마지막까지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별의 방식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소란스럽고 감정적인 이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아직 그 관계에 미련과 애정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화를 내고 울고 원망하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에게 감정이 이입되어 있다는 뜻이니까요. 상대의 반응을 바라고 어쩌면 마음이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조용한 떠남은 어떨까요? 그것은 모든 감정을 정리하고 미련과 원망까지도 내려놓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마치 깊은 강물이 흐르듯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미 많은 것을 품고 흘려보낸 깊이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이별의 과정에서도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주지 않으려 합니다. 격한 감정 표현으로 상대를 당혹스럽게 하거나 주변 사람들까지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들은 떠나는 과정조차 상대방의 체면과 감정을 배려하며 가능한 한 부드럽게 관계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는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오히려 깊은 존중의 표현입니다. 마지막까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이런 태도는 그들의 내면에 자리한 품격과 예의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끝까지 예의를 지키는 사람일수록 한 번 떠나면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그만큼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한 번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면
예전보다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완전히 정리된 감정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깨진 거울이 다시는 온전히 붙지 않듯이 한번 완전히 마음이 떠난 관계는 무리하게 이어가는 것보다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조용한 떠남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살아온 착한 사람들이 마침내 자신의 필요와 감정도 소중히 여기기로 한 결정인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타인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조용한 이별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수준의 마음 정리가 이루어진 후에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조용히 떠난 사람은 결코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용히 떠난 사람을 붙잡으려 하기보다는 그 떠남이 갖는 의미를 존중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마지막 예의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놓아주는 것이 가장 큰 존중의 표현일 수 있으니까요. 이제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한 지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한 지혜. 지금까지 우리는 착한 사람이 조용히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이별을 예방하고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한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계는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건강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작은 신호를 알아채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착한 사람들은 자신의 불편함이나 서운함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의 신호를 읽어낼 수 있을까요? 관계에서 변화의 첫 번째 징후는 종종 대화의 질과 양에서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던 사람이 점차 형식적인 대화만 나누게 된다면 그것은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만남의 빈도나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나 함께 있을 때의 편안함이 사라진다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청의 자세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말뿐만 아니라 표정과 행동, 때로는 침묵까지도 읽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즘 괜찮아? 라는 간단한 질문과 그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만으로도 관계의 위기를 미리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현명한 노력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관계는 마치 정원과 같습니다. 한 번 심어놓고 방치하면 잡초가 자라고 꽃은 시들어버리지만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돌본다면 더욱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건강한 관계의 핵심은 상호 존중입니다. 상대방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 의견이 일치할 수는 없지만 그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관계를 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또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들의 배려와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고마워요라는 작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와 노력을 인정한다는 메시지이며 이는 관계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시나요? 그들의 작은 배려와 노력을 알아채고 있나요? 관계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힐 수 있고
너무 멀면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는 나뭇가지 사이에 앉은 두 마리 새가 너무 가까이 앉지도 너무 멀리 앉지도 않는 것과 같은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떠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모든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좋은 사람들과도 이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현실입니다. 이미 조용히 떠난 사람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기보다는 그 관계에서 배운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현명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고 모든 이별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로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이별이 나의 잘못 때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계 속에서 나의 역할과 태도를 돌아보는 것은 앞으로의 관계에서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해줍니다. 자기 성찰이 없는 반복은 같은 실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관계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관계의 끝이 모든 관계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주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이 모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성 있는 태도로 타인을 대한다면 언젠가는 그러한 에너지가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인연이란 것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형태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관계의 지혜는 결국 균형에 있습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되 자신의 감정과 필요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다가가되 집착하지 않고 놓아주되 포기하지 않는 것. 이러한 균형 감각을 가질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집니다. 어떤 만남은 오래 지속되고 어떤 만남은 짧게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관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의미와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나무가 계절에 따라 잎을 피우고 떨구듯 우리의 인연도 자연의 흐름을 따릅니다. 떠나간 인연을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그 인연이 우리에게 남긴 선물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더 지혜로운 삶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타인에게 착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착한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이 순환의 과정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의 작은 통찰이라도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들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이어지길, 그리고 떠난 인연에 대해서는 평온한 마음으로 추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삶의 지혜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이 의미 있는 배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